핸드 저기 그냥 카메라 끝났어요. 어깨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쌤 솟는 거죠. 그렇죠. 이 뒷산 네 번째 답사지 금정에 왔습니다. 이게 왠지 이렇게 남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의자왕이 그 먹던 우물이다 그러면 서기 66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된 겁니까? 이과 출신 장시영 빨리 계산해보네. 뭐, 2000에서 뭐 1400, 1300, 200, 300, 1300. 140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그 전부터 있었을 테니까 참 오래된 우물입니다. 그게 지금도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게 놀랍죠. 바로 이제 금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우물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금이라는 게 주목되잖아요. 금.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우물.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아까 이제 유사님 말씀하셨던 그, 금동, 무슨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또 뭐 왕관, 금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도 정말 화학약품을 동원해가지고 금을 뭐 뽑아냈겠나, 땅을 파가지고 이런 건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주로 사금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금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모래금인데요. 금 광상이 풍화돼 가지고 이제 깨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속 깊이 들어있는 그 화성암이 땅 겉으로 이제 드러나잖아요. 오랜 동안 침식을 당하면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풍화가 되면 이게 이제 마사토처럼 이제 깨지겠죠. 그 깨진 애가 물에 휩쓸려 가지고 냇물로 떠내려와서 떠내려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은 거기에 철분이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걔들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금은 귀하니까 이렇게 채질을 해서 거기서 이제 금을 꺼내 가지고 모아서 왕관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여기에 앞에 냇물에서 이제 금을 캤다는 거죠. 그 옛날부터 백제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내려온 그 길이 구봉광산 앞으로 내려오는 그 냇물을 타고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왔는데, 그 구룡리 이제 산 너머에서 흘러나온 냇물은 이 앞에 냇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금정 주변에 그 구봉광산, 적어도 한때 우리나라 가장 큰 금광이었던 구봉광산 양쪽의 냇물들이 전부 이 근방에서 모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금이 날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방에 금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이 아주 괜찮은 우물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근데 이제 의자왕이 백제 마지막 왕이라서 이제 오명을 많이 뒤집어 쓰고 있지만 또 전성기에는 굉장히 현명한 왕으로 이제 유명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 정세가 백제를 이제 멸망하게 했고 마지막 왕이 되게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 의자왕의 그런 그 아픈 역사는 개인의 질병하고도 또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왕 즉위 15년에 뭐 주변의 정치 정세들에 신경 쓰느라 그랬나 위장병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위장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괜찮다는 약들도 많이 이제 뭐 진상이 됐겠고 우물물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진상이 됐는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물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비에서 여기까지 와서 매일 물을 가지고 가서 바치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고, 저 앞에 이제 표지판에 보면 뭐 백제문학길 뭐 그래가지고 그 길이 뭐 사양틱고개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정이란 데는 금과 우물로 만들어진 말이지만 이 청양 지천 일대가 백제문화권이었다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결성에서 이제 계속 내포문화권에 가까이 있고 내포문화 얘기를 많이 하고 접하고 있는데, 고개 하나만 깔딱 넣으면 백제문화권이 된다는 거죠. 백제문화권이 공주부여지만 실질적으로 청양도 그 영향권에 들어있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이 금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요, 역시 대동여 지도의 뭐 원독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동여도라는 지도고요. 김정호가 만들었지만 더 자세합니다. 이 지도는. 왜냐하면 얘는 그림 지도예요. 대동여 지도는 판각을 해가지고 찍어낸 지도고, 그래서 더 자세합니다. 청양에 보면 이제 금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정역. 그 다음에 여기 용곡역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 있는데 여기 금정역, 이제 용곡역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천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서 금강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금강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모양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 일대, 아니 금강이 돼 여기네. 요 일대는 뭐 지금도 부여문화권이니까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백제 때는 부여문화권이 백제문화권 이만까지도 확대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 청양의 진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산, 아까 신경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산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산에 이제 우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백제 때 산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산성은 어떤 역할을 했겠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세력들의 방어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별로 안 높지만 실제 올라가 보면 막 실제 이름도 칼바위더라고요. 이런 그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있고 방어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산성을 구축해 가지고 방어선을 구축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문화권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고요. 또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전설에 의자왕의 궁녀 중에 하나가 백제가 망한 뒤에 그 고란초 있잖아요. 고란초를 치마폭에 고이고이 담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심었대요.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 금정의 바로 위 그 고운식물원 아시죠? 고운식물원에서 내려오는 그 작은 냇물이 있습니다. 그 냇물 있는 그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바위가 있습니다. 넉배라고 하는 바위가. 그래서 그 넉배 바위에 고란초가 자라요. 그 신기하죠? 진짜.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전설인데 궁녀가 가지고 와서 심었다는 전설이 이제 만들어진 건지 사실인지는 뭐 확인할 길 없지만 정말로 고란초가 자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여기가 백제문화권이었다. 이런 이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금정이 이런 이제 조선시대 유명한 통로였기 때문에 역사가 있던 곳으로부터 이제 추적에 들어가 보면 그 이름에서 이제 백제문화를 엿볼 수가 있고, 또 여기 청양을 백제문화권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00년을 버텨온 이 우물이 조금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서 봐야 되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좀 잘 좀 했으면. 자, 그럼 한번 역사터도 한번 그러면 청양현 지도 1872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이렇게 군현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우산 여기 딱 표시되어 있죠. 우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도 표시되어 있고요. 짜잔 보면은 고금정역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72년 당시에 이 금정이 이사 간 거죠. 아까 거기 용곡으로. 그래서 고금정역이고 이름은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사비성까지 물을 퍼 날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갔을까? 근데 저기에 보면, 야, 요거 이제 접으시고요. 팔 아픈 거 접고. 요거 지형도로 금정도 관할하는 곳이었을 때는 꽤 컸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일대가 모두 역사들이 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안에가 이제 영말이었겠죠. 영말.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이 청양군 지도를 보면, 청양 지도를 보면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가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요 냇물. 근데 재밌는 점이 여기가 금정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신영리, 구영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냇물 건너 저쪽을 신영리라고 그랬고
이쪽을 구영리라고 했더라고요. 이 괄호로 돼 있는 것은 이게 없어진 이름입니다. 일본 놈들이 이제 행정구역 개편하고 이 지도를 만들면서 옛날 지명을 괄호로 표시해 놨어요. 이건 1918년에 나온 지도거든요. 대정 4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영말이었는데 아마도 저쪽을 나중에 신영말이라고 이렇게 불렀던가 봐요. 역사는 이제 여기에 주로 있었던 거고요. 금정 그 도 치소가 저 화성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여기가 쇠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쇠퇴 전에는 굉장히 큰 마을이었던 거예요. 이쪽에서 뇌물 저쪽까지 포괄하는 아주 큰 마을이 여기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문화권으로 아까 그 어떻게 물을 길어 날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여기서 부여가는 길이요. 여기서 이제 이 길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은산으로 넘어가잖아요. 은산 나령리. 우장 선생님 많이 다녀오셨죠? 예. 여기 많이 이제 가는데 이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고개를 넘어갑니다. 고개. 그런데 이 고개가 나발고개예요. 나발고개. 근데 옛날 지도에 보면 이 나팔치라고 하는 고개가 다 나오더라고요. 대동여지대도 나오고 나팔치. 나팔치가 어딜까?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도 나팔치라고 요즘 지형도에도 써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럼 사양고개는 어디냐? 나발치가 사양고개냐? 어째 어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부여를 넘어가는 길은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오남리라는 여기 온직리, 요 사양면 여기 온직리, 여기가 온직리, 저 밑에가 온직리고요. 오남리에서 넘어가는 여기 오남리 이 고개가 있습니다. 제도형. 오남리가 제도형, 오남리. 오남리가 제도형한테 전화해봤죠. 그랬더니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고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양고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렇고요. 그럼 도대체 어디를 넘었을까? 바로 이 지도에 사양고개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사양치라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치라고 표시되어 있는 유일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유일한 지도가 이 1918년 지도예요. 근데 보면 이 사양치가 되게 웃긴 데 있습니다. 고개라는 게 지형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고도가 낮은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형 두 개가 만나는 자리 이런 데 고개가 있는데 얘는 보면 이 산 능선에 있어요. 그 해발 고도도 한 250m 가까이 되는 되게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놈들이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 놈들답게 실수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조선시대 지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지천입니다. 지천 하류로 부에서 올라오는 길들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로 올라온 게 맞아요. 지금의 은산 이쪽으로 올라온 것보다는 이쪽으로 올라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오면 얘들이 이제 이걸 타고 올라왔겠죠. 이렇게 냇물 타고 올라오는데 냇물 타고 계속 올라오면 이게 엄청 멀어요. 이 까치네. 얘는 이제 막 뭐 가보셨겠지만 냇물 옆으로 협곡이고 길도 내기 어렵고 엄청 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가 넘게 좋을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고 넘는 방법이 있죠. 여기도 길이 있어요. 요게 이제 제일 1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와 갖고 여기쯤에서 이렇게 넘는 바로 이 사양티로 넘는 이 길이 있잖아요. 요게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뭘 선택했을까? 고갯길을 선택했을까? 빠른 길을 선택했을까?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고갯길을 선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차가 고생하지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 돌아가면 되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은 이렇게 갑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경험성으로 다녀보니까 여기가 좀 더 가까워. 250m쯤이야. 넘지. 해발 250쯤이면.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이렇게 넘은 거예요. 이 사양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비성에 물을 전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면 이 고개를 넘다 보면 이제 해가 진대요. 그러겠죠. 아침에 떠서 막 열심히 가서 바치고 돌아오다 이 고개를 넘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지네요. 그래서 이 기울사자 벼대양자 해가 기우는 고개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사양면이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사양면이 돼가지고 1985년까지 사양면이었어요. 이름을 바꿔달라고. 예, 근데 이제 뭘 바꿨냐면 적곡을 바꿨잖아 그 해에. 적곡이 이제 붉을적 자막 이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적곡이라는 이름을 장평으로 바꿔요. 그때 이 같이 바꿉니다. 어감이 안 좋다. 왜 사양이냐. 그래가지고 남양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이 동네가 남양이 된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사양면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사양면이었냐? 그것도 아니야. 일본 애들이 만들었어. 일제 때 만들어진 사양면이라서 별로 아쉽진 않습니다. 역사성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바꾼 이유는 그래서 바꿨고 적곡에 끼워 넣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고요. 근데 적곡 얘기 나온 김에 적곡도 한번 찾아봤더니 불글적자긴 한데 뭐 당연히 관계가 없죠. 근데 거기는 이제 절골에서 왔더라고요. 절이 있습니다. 도림사라고 하는 이제 이따 또 왕진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백제 왕이 가끔 갔다는 절이 이제 큰 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절이 있던 마을 절골이 적골로 갔다가 이제 적곡이 된 건데 그것이 이제 붉을 적자 빨갱이로 변하면서 이름을 잃는 이런 근데 점 실제로 거기서 빨갱이들도 많이 나왔다고. 많이 나왔대요. 역사적 자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은 네. 있는 얘기죠. 저에서 이 일대를 네. 즐갑산까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적곡은 아니었는데 그렇지. 이름 때문에 이제 우연히 그건 이게 아닌데. 맞아 떨어진 실제로, 그런 셈이 됐습니다. 네, 금정역은 바로 이제 금, 우리 청양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금과 그 다음에 그걸 확대한 우리 백제 문화권, 요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